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최정입니다.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면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티타임. 오늘도 다양한 소식 그리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오토라는 것은 알파벳 O와 숫자 2.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예, 전혀 새로운 느낌 안 드는데요. 이 비콘과 어떻게 연계가 되면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자연스럽게 꺼내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이네요. 예 맞습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정보가 가득가득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듣자니 과수원에 갔다 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새로운 버전들을 좀 총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기능이? 잘 몰라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티트렌드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가을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템이? 네, 일단 가을 되면 먹는 게 많이 땡기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팁. 최근 들어서 이 O2O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 IT 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커머스, 뭐 비즈니스 이쪽 영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O2O가 정확하게 뭔지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O2O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조민수 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O2O라는 것은 알파벳 O와 숫자 2 그리고 다시 또 알파벳 O로 O. 구성되어 있어요. 예, 앞에 오는 네. 온라인을 의미하고요. 온라인. 예, 뒤에 오는 오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네,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예.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무엇이 이동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TV나 전단지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예. 그거를 다시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네. 이게 자연스럽게 정보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느낌 안 드는데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그렇죠. 예, 그때 이제 PC에 온라인 커머스가 생겼죠. 이커머스가 생겼죠. 예.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해서 집에까지 배송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O2O가 시작됐다라고 어.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마케팅 영역으로 O2O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O2O라는 용어 대신에 옴니 채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옴니 채널. 채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법 이런 형태가 요즘 저비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뭐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또 광고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온라인과 접목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연계시켜주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예. 친구 생일인데 네. 가서 선물을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휴대폰에서 내가 커피 쿠폰을 사서 예. 친구한테 전달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죠. 야, 기프티콘. 선물 바우처, 모바일 선물 바우처, 예. 기프팅이라는 것도 있고, 기프트 기프팅. 쇼도 있고요. 예. 최근 또 2010년대 초반 이후에 들어와가지고는 소셜 쇼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티켓몬스터, 네. 위맥 프라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뭐 쿠팡.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저렴하게 산 그 쿠폰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오토의 대표적인 형태가 배달 앱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앱에서 네. 이제 앱에 자기가 회원 등록을 미리 해놓고 자기의 위치, 주소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주문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는 나의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결제를 따로 안 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결제까지 다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 거죠. 배달되는 짜장면을요. 그러면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택시 네. 부르는 거. 요즘 네.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 O2O의 분야가 과거의 커머스에서 이제는 생활 편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택시만 생각해 보면 예. 자, 우리가 택시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녁 늦게 음식점에서 술 한잔 하시고 예. 나와서 길거리에서 위험천만하게 그렇죠. 나와가지고 손 들고 손 들고. 또 택시 지나가고 안 잡히고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막 않습니까? 서로 욕하고. 막. 네.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음식점 문 앞에. 예,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분야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케팅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띵동하고 여기는 캔커피가 50% DC에서 1+1 행사를 합니다. 라고 하면 어허. 커피를 한 잔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편의점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커피를 1+1 행사를 내 휴대폰에 넣어줬지? 예, 예. 이게 바로 기술이죠. 비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 비콘이라는 게 필요 없는 정보까지 준다라고 해서 스팸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비콘이 어떻게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라는 거죠. 멍멍 강아지는 가다가 뼈 조각 하나 던져주면 네. 그거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 뭐 하나 이렇게 던져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이 원할 때, 고객이 원할 때 그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게 기술적 허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걀처럼 이렇게 예. 자그맣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매장의 데스크나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고객의 휴대폰을 감지해서 고객이 매장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예. 이거의 그 기술 방식이 과거에 블루투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됐었는데 이제 블루투스를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콘과 어떻게 연계가 되면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만 신호를 받습니다. 매장 주인은 또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고객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콘을 이용한 오토 마케팅이 예.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러면 비콘이라는 걸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휴대폰, 모바일, 일명 모바일 월렛, 스마트 월렛 뭐 이런 서비스들이 예, 많이 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역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매장에서 필요한 멤버십이 뭐가 있을까? 그 정보를 들어가면 바로 알려주는 거죠. 이 비콘이. 여기서는 이 멤버십이 되니까 요 멤버십을 사용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할인 카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네.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비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서 초점은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예. 적절하게 그 시간에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마케팅에서는 TPO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TPO. 예,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고객이 원하는 그 상황에 맞는 예.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TPO 마케팅이라는 거. 그렇군요.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자연스럽게 꺼내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최근에 뭐 아마존에서 뭐 대쉬라는 네. 뭐 그런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좀 더 진화된 네. 오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내가 어떤 아기 기저귀를 샀어요. 아기 기저귀가 다 떨어질 때쯤 됐어요. 그러면 예. 기저귀 카바에 있는 바코드를 그 대시라는 이렇게 생긴 그 단말기를 갖다 대면은 그냥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죠. 한 가지 요시점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스마트 오더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 우리의 과거 한번 다방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방에 가면은 그냥 자리 잡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해갖고 그러면 알아서 또 커피 배달해주고 또 나갈 때 결제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서성거리다가 자리 잡고 먹는 이 커피 그러게요. 문화가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 내고 먹는데 내가 네. 왜 가서 줄까지 서야 되지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의 편의를 좀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스마트 오더 서비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는 예. 이미 작년부터 그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2잔을 미리 구매를 해놓습니다. 예. 휴대폰에. 그리고 가면은 갑자기 그 팝업이 뜹니다. 휴대폰상에 지금 현재 고객님이 구매하신 커피 쿠폰이 몇 장 있는데 이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먹겠다라고 누르면 바로 그 시점에 주문이 들어가고 저는 줄 안 서도 되고 예. 그냥 자리를 찾아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오토 서비스의 시장 규모 네.
지금 커지고 있겠군요. 예, 어느 많이 정도입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약 45조에서 50조 정도 온라인 커머스가 온라인 커머스. 예.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규모는 320조에서 350조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약 20조 정도가 이 20조 정도가 겹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O2O 영역이다. 예. 그래서 2020년 전에 이게 약 300조 규모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어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가면 미래, 이 O2O의 미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차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 거의 처음인데, 예, 이제는 이제 VR 시대, 네. 가상현실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기계 하나를 딱 쓰고 네. 쓰면 그 쇼핑센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예. 결제도 가능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와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오토 아니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아, 이미 그래요? 다 말씀하셨어요. 아, 앞으로의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나 네. 디바이스의 이제 진화 발전 트렌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그것들을 활용한 마케팅과의 접목, 결국은 O2O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오토라는 영역이 이를테면은 서비스 제공자 쪽에서도 유리하고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좀 윈윈하고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면서 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O2O 재미있는 사례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